저번 시간에 이제 SVD라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가정했을 때 이미지 데이터를 좀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원본이랑 이제 꽤 유사하게 그렇게 이제 리컨스트럭트 하는 거를 살펴봤었죠. 근데 이제 그 되게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러한 이제 리컨스트럭션에서 처음 이제 몇 개의 되게 유의미한 그 픽셀들 있죠. 그런 유의미한 값들만 가지고도 그 이미지들이 이제 그 얼추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서 뭐 이제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때 뭐 처음 몇 개를 가지면 딱 요만큼만 완벽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아예 그냥 블랙으로, 그러니까 블랙으로 보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처음 몇 개를 하면은 이게 그 전체적으로 뭔가 대충 뭐 요런 식으로 훑어가면서 이미지가 그냥 비슷하게 뭐 색깔이라도 일단 비슷하게 맞춰준다는 거죠. 좀 더 이제 쓰게 되면은 뭐 요러한 이제 특징들 같은 것도 이렇게 찾아내고, 그다음에 점점 할수록 이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뭐 털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좀 더 이제 그 높은 해상도로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이 그 SVD를 통해 가지고 X를 이제 분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항상 그 X는 U, D, V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U의 첫 번째 컬럼, 그 다음에 그 여기 대각선의 첫 번째, 그 다음에 V의 또 첫 번째 컬럼 이런 거를 띄면 항상 뭐 U1에 D1에 V1에 트랜스포즈 플러스 땡땡땡땡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매트릭스나 이제 그 이미지 혹은 이제 어떠한 뭔가를 이제 X라는 거를 지금 얘는 어떤 꼴로 분해를 했냐면, 그러니까 쪼갠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디컴포지션인데 그 더하기 꼴로 지금 분해를 하고 있죠. 어떠한 그 정보를 더하기 꼴로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어떠한 정보를 지금 곱하기 꼴로 분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곱하기 꼴로 분해하는 게 되게 유리할 때가 있고, 이렇게 더하기 꼴로 분해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 더하기 꼴로 분해를 하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봤고, 요거는 대충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X라는 게 꼭 데이터를 의미하진 않는데, 이게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할 때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 나머지 한 뭐 셋, 넷 요 정도까지만 킵하고 나머지를 싹 다 버려도 이게 그 꽤나 이게 점점 이제 그 물론 이거를 다 쓰면 완전히 똑같아지는 거고, 처음 몇 개만 써도 이렇게 비슷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특히 단순한 데이터일수록 요게 이제 처음 몇 개만 가지고도 꽤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프랑스 국기 같은 거, 만약에 이제 그리스 국기를 나타내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많이 써야 되겠죠. 자, 저번 시간에는 그래서 그 X가 이미지를 의미할 때 그 이미지에다가 이제 SVD를 써가지고 뭔가 이제 그 되게 적은 숫자의 그 뭐 벡터나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원래 데이터를 이제 잘 표현하는 거를 이제 배웠다면은, 이번에는 X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데이터 프레임, 통계학과에서 배우는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고 SVD를 쓸 건데, 이때는 뭐가 되냐 하면은 PCA가 돼요.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토픽은 주성분 분석입니다. 뭐 이거는 주성분 분석이 이제 어디에 쓰이냐? 차원 축소하고 다중공성성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때 주성분 분석이 이제 사용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렉처에서는 요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이제 차원 축소, 여기에 좀 관점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이 뭐냐면은, 차원이 뭔지는 알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서 X가 이렇게 길게 생긴 이런 이제 매트릭스에서 여기가 이제 N개 있고 여기가 P개 있으면은, 여기서 차원은 뭐냐면은 P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칼럼의 숫자를 우리가 차원이라 합니다. 차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머신러닝 이런 데서 이거를 피처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설명 변수의 숫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요 이제 그 p의 디멘전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제 p가 1이고 x를 갖고 y를 맞추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 단순 선형회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죠.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차원은 요거를 의미해요. 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옵저베이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기에서 차원을 축소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x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렇게 이제 생긴 요렇게 생긴 매트릭스를 그러니까 뭐 여기에 컬럼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뭐 한 개에 두 개로 바꾸던가 아니면 뭐 세 개로 바꾸던가 네 개로 바꾸면 축소는 아니고 그렇죠? 뭐 세 개로 바꾸던가 두 개로 바꾸던가 한 개로 바꾸던가 요런 게 되죠. 이 로우를 날리면 안 됩니다. 로우를 날린다는 거는 옵저베이션을 그냥 날린다는 의미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를 버린다는 의미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로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컬럼들을 이제 줄이는 겁니다. 그 차원을 왜 줄이냐? 그냥 줄이고 싶어가지고 줄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지금 거기까지 할 건 아닌데 어떤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꼭 피처가 많다고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처가 이제 불필요한 피처가 너무 많으면은 오버피팅이라는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점들의 분포를 알고 싶을 때 2차원으로 보이고 싶은데 보통 이제 그 다차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P가 이제 2보다 큰 경우가 있으면은 그 P를 이제 두 개로 이제 줄여가지고 대충 그것들의 이제 분포를 좀 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시각화에 응용될 때도 차원 축소를 하고 싶고, 하여튼 그냥 나는 차원을 줄이고 싶어. 숫자가 많은 게 싫어. 그냥 숫자가 적었으면 좋겠어. 이러한 목적으로 그냥 차원을 줄이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 메모리가 아깝다 뭐 이러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원 축소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차원 축소를 하는 기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강력한 툴이 이제 PCA입니다. 아무튼 PCA는 차원을 이제 축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러한 매트릭스를 항상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n 곱하기 p 매트릭스, 우리가 그냥 맨날 생각하는 그 매트릭스입니다. 요거를 뭐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리고 n이 이제 p보다 크다. 요거를 이제 가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처의 수가 옵저베이션보다 이제 그 여기 사실 부등호를 하나 더 쓸까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통계학과에서는 n이 p보다 많이 커요. 그러니까 n은 막 뭐 100개 막 이 정도 사이즈인데 p는 뭐 2개, 3개 약간 요 정도. p가 만약에 뭐 한 200개 정도 있다. 그러면 막 통계학과는 되게 불안해합니다. p가 차원이 200이라고? 그러면 이제 n이 이제 뭐 한 300이면 충분한가? 뭐 요 정도 느낌이 아니고 n이 진짜 많이 커야 돼요. 그러면은 뭐 최소한 뭐 5,000개나 뭐 아니면은 10,000개나 요 정도로. 그러니까 p보다 n이 좀 이제 많이 큰 상황, 그러한 상황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건 다음에 설명합시다. n이 커야지 우리가 뭔가 추정을 할 때 되게 유리해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뭐 차원의 저주 이런 테마로 한번 이제 설명을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되게 얌체 같은 소망을 할 건데 차원을 줄일 거예요. 차원을 줄일 건데 가장 그 간단하게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냥 여기에 이렇게 n 하고 여기 4라고 칩시다. 4개의 컬럼이 있다고 쳐요. 이거를 지금 잠깐만요. 뭐 n에 2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2개로 바꾸고 싶다. 제일 간단한 거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없애.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없애. 아니면 1, 3 없애.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원하는 기분 나빠 보이는 그런 거를 없앨 수가 있죠. 어떻게 뭐 그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냐 싶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x1이
X1이 뭐 GPA이고 X2가 토익이고 X3가 탭스잖아요. 근데 토익이랑 탭스는 왠지 비슷한 것 같잖아. 그래갖고 X2하고 X3 중에 그냥 하나를 그냥 내가 날리고 분석하겠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 어떠한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이거는 내가 그냥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필요 없는 변수라 해서 날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날리는데 어떠한 좀 근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왜 날렸어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좀 디펜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되게 수학적이고 자동화된 로직이 있어갖고 이 4라는 거를 2라는 차원으로 이제 잘 줄여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되게 그 얌체 같은 거는 얘가 2로 줄었잖아요. 그럼 이제 정보가 많이 없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에서 2로 이렇게 내가 반 정도로 이제 날릴 건데 정보는 거의 비슷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원은 줄이고 차원을 줄인다는 거는 여기 있는 컬럼은 날린다는 거고 그냥 좀 되게 이제 무의식하게 말하면은 숫자는 줄이고 근데 그 원래 있던 이 숫자 있죠. 여기에 있는 정보는 그대로 갖고 싶어요. 되게 얌체 같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 프랑스 국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대충 그런 게 가능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죠. 그러니까 더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거는 또 원래 있던 정보를 거의 퍼펙트하게 재현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한 테크닉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쓰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밑에 써놨습니다. x가 이제 n 곱하기 p 매트릭스잖아. 근데 이거를 적당한 g 매트릭스로 바꿀 건데 g는 이제 n 곱하기 q 이때 p는 q보다 이제 큰 이러한 식으로 그냥 뭐 별것도 아닌데 이제 수학으로 쓴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제 좀 더 구체화시키면은 내가 이제 x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g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x는 n by p 매트릭스였잖아요. 근데 g는 n by q 매트릭스고 이때 q는 당연히 p보다 작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차원 축소가 아니니까. 그냥 두 번째가 이제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매트릭스를 만드는 건 쉬워. 그냥 막말로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컬럼 날려도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정보를 거의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쓸 거냐. 그리고 정보를 유지한다는 게 이제 가능하냐. 요거를 좀 다뤄볼 건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바꿔가지고 G를 만들 거예요. G라는 매트릭스를 만들 건데 이거는 뭐 N 곱하기 4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하고 n 곱하기 2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정보 반은 날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얘가 그대로 갖고 있게 하고 싶어요. 일단 이 말을 조금 풀어서 쓰면은 우리가 g라는 거를 바탕으로 x를 다시 리컨스트 럭트 할 때 그러면 z를 가지고 뭔가 x랑 비슷하게 리컨스트럭트 하면은 n 곱하기 2를 가지고 n 곱하기 4에 뭔가 요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얘가 뭐하고 비슷해야 돼요? x하고 비슷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프랑스 이미지로 보면 돼요. 여기 있는 x가 프랑스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프랑스 이미지보다 더 작은 숫자의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뭐를 이제 어떤 변화를 취하면은 요런 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딱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충 이제 프랑스 이미지랑 이제 비슷해지게 되는 그러한 거를 만약에 G를 찾을 수 있다면은 G는 X가 갖고 있는 정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하죠. 만약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게 이 꼴이 되면은 얘가 이렇게 줄었는데 반 정도로 줄었는데 G를 가지고 내가 언제든지 X를 만들 수 있는데 X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X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G가 그냥 갖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틀리면은 X로 그냥 바꿔갖고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차원을 줄인다는 말이고 숫자를 날린다는 말이에요. 숫자를 날린다는 말이고 여기 밑에 있는 말은 그 정보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Z라는 매트릭스에서 적당한 변환 B를 하면은 언제든지 X하고 비슷한 매트릭스로 내가 재구성할 수 있다. 그래갖고 Z에다가 B라는 걸 곱하면 X랑 이제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 요런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만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차원 축소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그 되게 쉽습니다. 생각보다. 그 우리가 이제 SVD를 할 때 X는 U D V 트랜스포즈 X는 이거로 써야 되겠다 앞으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적당히 잘라갖고 U1에 D1에 V1 트랜스포즈 플러스 U2에 D2에 V2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그 수학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중요해. 이거는 덜 중요해. 처음 거부터 중요하니까. 처음 거부터 몇 개를 잘라갖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하다고 만드는 그거를 U1, D1, V1으로 이제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덜 중요한 거 이렇게 하면은 대충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는 U1, D1, V1을 잡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X가 n 곱하기 4라고 합시다. n 곱하기 4라 그러고 내가 만약에 그 U1을 n 곱하기 3, 그 다음에 D를 3 곱하기 3, 그 다음에 V를 3 곱하기 3 이제 요렇게 이제 잡게 되고 여기는 n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는 1 곱하기 1, 그 다음에 1 곱하기 1 뭐 이제 요렇게 이제 1 곱하기 뭐야 이거 1 곱하기 3 그렇지. 깜짝이야. 요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그 우리가 여기에서 그 요거를 좀 더 이제 그 이 꼴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여기를 이제 1로 하고 저 뒤쪽을 3으로 하면은 얘는 이제 이 꼴이라고 보기 힘들고 좀 더 이제 뭔가 차이가 많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피계가 있는데 요쪽에 이제 많이 몰빵을 할 거냐 요쪽에 이제 많이 몰빵을 할 거냐 요거에 따라 갖고 이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여기에 P를 다 몰빵을 한다 하면 X하고 완전 똑같이 만드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X하고 완전 똑같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정보가 손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차원 축소라는 장점은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래갖고 차원을 이제 줄이는데 정보는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당히 이제 자르는 겁니다. 마치 이미지에서 내가 이제 적당한 그 발을 조정해 가면서 요 정도면은 눈으로 봐도 나는 이제 뭐 거의 구분할 수 없겠어. 라는 이제 적당한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쪼개요. 그렇게 이제 쪼개졌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X는 U1, D1, V1 플러스 U2, D2, V2 트랜스포즈 대충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X는 이제 요렇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요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봅시다. 요거를 제가 X가 n 바이 4이고 여기에다가 n 바이 2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 이렇게 나눴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똑같겠죠? 그럼 여기는 n 곱하기 2, 2 곱하기 2, 그다음에 얘는 2 곱하기 이거는 4가 돼야 되네 또. 왜 아까 이거 틀렸지? 요렇게 되면은 그 얘는 n 곱하기 이제 4가 돼서 이제 두 쪽에 이제 디멘전이 맞게 되고 그쵸?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요거 있죠 요거
U1의 D1 요 부분을 G라고 내가 놓게 되면은 G의 디멘전은 n 곱하기 2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G에다가 적당한 변화 요런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얘는 이제 2 곱하기 3인데 요 두 개로 곱하면은 얘하고 비슷해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SV들을 쓰니까 적당히 이걸 잘라갖고 U1, D1 요 부분을 G라고 놓고 그다음에 V1 트랜스포즈 있죠. 요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적당한 변환 B라고 두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를 잘 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쓰다 말았구나 내가 이거 여기다가 차원을 좀 영시를 하면은 여기에 U1이 얘는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컴마로 해야 되겠다.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Q는 P보다 작은 어떠한 값입니다. 당연히 이제 U2는 얘는 P 빼기 Q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D1은 QQ가 되고 D2는 되게 차원 쓰는 거 귀찮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V1은 이제 얘는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크기로 잘릴 테고 이것도 이렇게 잘리게 됐죠. 잠깐만. 아니지. 원래 V의 디멘전이 PP였잖아. 원래 V의 디멘전이 PP였으니까 이렇게 잘리겠구나.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잘리지, 그치?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는 QP가 되고 트랜스포즈는 P-QP가 되겠지. 그다음에 V2가 N P-Q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U1의 D1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유심히 관찰해 보면은 차원이 U1이랑 얘랑 곱하면은 여기 N, Q고 여기는 Q, Q니까 두 개를 곱하면 N, Q가 되죠. 그래서 차원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차원이 줄었어. 그리고 U1에서 이제 V1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은 X를 이제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G는
U1 곱하기 D1으로 놓고 B는 V 트랜스포즈로 놓게 되면은 여기서 말했던 요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SVD를 이용해서 그 차원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제 개념은 알겠고 그러니까 그냥 SV 한 다음에 적당히 이제 U하고 D를 이제 조절해 가지고 적당한 시점에서 U1, D1을 잡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풀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X를 재현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여기 U1하고 D1을 그러니까 모든 P를 여기다가 다 몰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을 할 건데 이미 이제 N, P 매트릭스가 이제 SVD로 이제 이렇게 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G라는 매트릭스는 U하고 D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X하고 V를 곱해서 만들 수도 있어.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식에서 양변에 V를 곱하면은 왼쪽은 XV가 되고 오른쪽은 UDV 트랜스포즈 V가 되잖아요. 근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I라면서 그렇죠? 그래갖고 이게 이렇게 되죠. XV하고 UD하고 똑같이 돼서 요거하고 똑같고 그래서 G를 UD를 구해서 UD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원래 매트릭스 X에다가 V라는 애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거 두 개를 이제 곱할 수도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G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일단은 그냥 그 완벽하게 여기 있는 거를 뭐 U1, U2로 나누지 않고 그냥 다 이제 U1에다가 P를 몰빵한 그 버전을 하면은 요거는 일단 차원 축소랑은 관련이 없죠. 차원 축소랑 관련이 없고 X가 이제 N, 4가 되어 있다고 치면은 G는 이제 N, 4로 이렇게 가는 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일단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여기 있는 이제 숫자들이 있고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냥 똑같은 사이즈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지금 컬럼이 이렇게 4개가 있겠죠. 이 컬럼을 PC1이라고 그러고 이 컬럼은 PC2라고 그러고 이걸 PC3라고 그러고 PC4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컬럼을 그 첫 번째 주성분이라 그러고 두 번째 컬럼을 두 번째 주성분이라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이름을 붙여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는 이제 원소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각각 있죠. 각각의 숫자들을 PC 스코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n 곱하기 4 매트릭스면은 여기는 이제 g로 바꾸게 되면 일단은 n 곱하기 4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몇 개를 이제 버릴 수도 있겠죠. 몇 개를 버리면은 차원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PC는 그럼 몇 개가 나와요? 주성분은 4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컬럼 숫자가 4개니까. 그리고 주성분 그러니까 PC 스코어 주성분 점수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PC 스코어는 몇 개가 나오면 4n만큼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용어예요, 용어.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용어를 그냥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거 오타네. 넷이 아니고 넘텐데. 이게 주성분 분석이 좀 이해하기가 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통계학과 관점에서 서술을 하면 또 완전히 다르고 또 뭔가 이제 그 차원 축소 관점에서 서술을 하기 시작하면 또 완전히 또 느낌이 다르고 그다음에 다중공성성의 해결 느낌으로 또 서술을 하면 완전히 느낌이 다르고 뭐 고유 벡터 이런 거를 위주로 서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느낌이 또 확 달라가지고 이게 좀 이해하기가 이제 힘든데 이런 용어들 같은 경우도 뭔가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너무 이제 나중에 헷갈릴 것 같아갖고 용어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R 같은 그 언어에서 여기 X에다가 그 주성분 분석을 하게 되면은 PC1, PC2, PC3, PC4 막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여기에서 U 뒤에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용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 잠깐만
이거 틀린 게 너무 많네. 제가 오늘 좀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MP계에 스코어가 있다. 그리고 V 있죠. V는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딩 매트릭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로딩 매트릭스라는 용어는 지금 좀 이해하기 어렵고, 로테이션 매트릭스는 요러한 느낌 때문에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G를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이 G를 만들 때 X를 분해해 갖고 UD를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만들 수도 있고, X에다가 어떤 V를 이제 곱해 갖고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직교행렬이잖아. 직교행렬은 회전 아니면 이제 반사, 그러니까 회전이거나 회전이 아닌 행렬, 뭐 요렇게 이제 나중에 그 선형대수학에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 x에다가 직교행렬을 곱한 건데, 그렇다는 거는 x를 뭔가 이렇게 돌리는 그 변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v를 로테이션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냥 요거만 잘 정리를 해두면 돼요. V는 여기서 로테이션 혹은 로딩 매트릭스로 부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름은 두성분 분석인데 그 두성분, 그러니까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제가 용어로 정의를 했고, 프린시플 컴포넌트 스코어라는 거로 정의를 했죠. 두성분 분석은 두성분 분석을 정의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은데, 이거는 그 원래 있던, 그러니까 마인드가 뭐냐면 X가 있잖아요. 근데 X를 나는 어떤 이유에서 분석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X를 X 자체로 분석하지 않고 G로 바꾼 다음에 이 G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 가정들을 다 이제 두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x가 이제 n/4잖아요. 그러니까 n/4를 g로 바꾸게 되면 n/4가 나오겠지. 그런데 나는 여기에서 이거 싫어. g가 n/4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도 싫고, 끝에 두 개를 잘라버릴래. 그러면은 내가 두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차원 축소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x를 이제 g로 바꿨는데 뒤에 있는 두 개를 그대로 자르지 않고 원래 이제 y를 x로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데 y를 이제 g로 회귀 분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바꾼 다음에 그러면 두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나중에 회귀 분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성분 분석이라는 거는 그 x 자체를 어떤 이유에서 이제 내가 분석하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g로 바꾼 다음에 g로 바꿔서 내가 그냥 시각화만 하고 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차원 축소를 할 수도 있고, 뭐 거기서 이제 회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일련의 분석 과정들을 다 통칭해서 두성분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좀 넓은 개념이죠.